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요즘 미국 주식은 정말 금리하고 전쟁입니다.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도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 보면 입이 안 다물어지고요. 부동산 가격 오르고 금리까지 올라간다니까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중국발 리스크로 미국 채권금리 올해 들어 최고점 갱신해버리니까 나스닥 시장이 1% 이상 쭉 떨어져 버렸고요.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있을 연준 FOMC 미팅에서 어떻게 시장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지가 관건입니다. 실업률이나 신규 실업급여 청구자 수, 핵심 물가 같은 전반적인 경기 지표가 좋기 때문에 특별한 자극책을 기대하기는 힘들 듯 하고요. 다음 주 연준에서는 급진적인 방안보다는 경기가 살아나니까 시장의 자정작용에 의해서 경기가 자연스럽게 살아나라. 이번 1.9 트릴리언 부양책이나 4 트릴리언 인프라 법안 같은 방식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 줄게, 이렇게만 이야기할 듯 합니다. 무엇보다 옐런 재무장관이 비둘기파, 온건파라서 기준금리 상승보다는 시장에 돈을 풀어놓고 취업률 높이고 경기 부양하는 쪽으로 갈 듯 합니다. 옐런 장관이 오바마 정부 때 연준 의장하면서도 금리는 최저 수준 유지했죠. 그러니까 요즘 은행주, 정유, 석유회사 주식은 강력하게 회복하고 있고요. 미국 경기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돈 풀기로 자산 가치 떨어지는 거 막는 게 무엇보다 우리들 자산 보호하는데 핵심일 듯 합니다. 저도 요즘 어떻게 자산 가치를 유지시킬까,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구독 알람 켜두시면 빠르게 관련 정보 받을 수 있고요. 오늘 나스닥 떨어뜨린 주요 원인은 또 채권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채권금리가 1.62%까지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로 올랐고요. 연준은 연초에 올해 말까지 채권금리가 많이 올라야 1.5%라고 했는데 지금 3월인데 벌써 1.62%까지 올랐습니다. 요 며칠 중경투TV에서 중점적으로 3년물, 10년물, 30년물 채권금리 응찰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요. 응찰률이 1월에 평균 2.4배였다면 2월에는 2.1배, 3월에는 2.2배로 2월보다 는 채권이 점점 잘 팔리는 게 있습니다. 대신에 어제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하고 인도, 호주, 일본 화상회의가 바이든 정부 시작하고 첫 미팅이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3년물 국채를 대량 구매를 했다. 그래서 응찰률이 2.6배, 평균 2.5배보다 좋게 나왔다. 그래서 주가가 확 올랐다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채권금리가 재상승한 것은 중국의 문제입니다. 미국 채권을 구매하는 주요 고객이 중국하고 일본이고요. 중국이 3월 초에 양해해서 반미 성향, 내수 발전 같은 폐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외 발전보다는 내수 쪽으로 발전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중앙은행장 꼬슈칭도 미국 주식 거품이다, 오버밸류 되어 있다 이야기하면서 3월 초 채권금리를 급격히 올렸었고요. 오늘 또 중국발 리스크로 채권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이번 양해 때 발표한 중국 온라인 플랫폼 반독점법 과징금 뉴스가 떴고요. 과징금 뉴스가 뜨니까 홍콩 항생지수 2.2% 급락했고, 홍콩 대표 성장주 기술주라고 할 수 있는 텐센트는 4.41% 떡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바이두도 3.7% 오늘 크게 하락했죠. 중국이 하는 반독점법으로 이번에 50만 위안 8,700만원 과징금을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포함해서 12개 온라인 기업한테 이번에 부과했다고 하고요. 2015년에 중국이 퀄컴한테 반독점법으로 1조 1천억 원 벌금 부과했었죠. 이번에는 12개 기업한테 경고 정도의 작은 벌금이지만 중국 빅테크 기업들 앞으로 확장성에 제동이 걸린 것은 확실하고요. 하지만 이런 반독점법은 겉으로만 반독점법이지 일종의 중국 빅테크 기업들 길들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어제도 다루었지만 내년 시진핑 임기가 끝난다는 것에 있고요. 올해 어떻게 해서든 SNS를 관장하고 있는 온라인 빅테크 기업들 제대로 겁을 줘서 연임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2019년에 뻔히 헌법까지 고쳐가면서 10년 임기 조항 삭제했는데 작년에 엔트그룹 상장 안 시켜준다고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중국 정부 공산당을 비난했었죠. 반독점법 이번에 이렇게 심하게 경고하고 나니까 시장은 3월 22일 중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올리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꼬슈칭 중앙은행장이 해외 주식 거품 발언 이외에도
중국 부동산 거품도 심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양해해서 중국 부동산 거품 이야기 발언하니까 글로벌 자금들이 이번에 중국 금리 올리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채권금리 올라가고 또 채권금리 올라가니까 나스닥은 하락한 거고요. 시진핑 정부가 이번에 코로나도 잘 잡았고 중앙은행장도 부동산 거품 크다는 발언으로 중국 부동산 가격을 사전에 잘 잡았습니다. 요즘 한국 부동산 민심이 장난 아니죠. 지금 한국의 지방도 10억 이상의 부동산이 넘쳐납니다. 대단지는 2배 이상 단기간에 엄청 올랐고요. 일단 3월 22일 어떻게 발표할지가 관건이고요. 중국 기준금리 올리면 글로벌 자금이 중국으로 몰리는 거고요. 미국도 금리 인상은 없다고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간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금리 향방이 정말 이후의 주가에 제일 중요하고요. 알람 켜두시고 꼭 푸시청에서 자산 방어 잘 하시고요. 오늘 새벽 3시에 일론 머스크 투자자들한테 고소당했다. 빅뉴스가 떴습니다. 로이더 통신에서는 테슬라 투자자가 일론 머스크하고 테슬라 이사진 모두 고소했다고 하네요. 문제는 일론 트윗이 테슬라 주식 하락하게 만들었고 SEC 규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뉴스 뜨니까 테슬라 오늘 중국발 금리 인상에도 장 내내 선전하고 있었는데 소폭 하락했었고요. 게리 블랙도 이야기하지만 테슬라 주식이나 펀드멘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대신에 고소한 분의 답답한 마음, 주가 떨어져서 상심 이런 것을 이해는 할 수는 있습니다. 게리 블랙은 이번에 소송 제기한 투자자는 일론이 트윗으로 테슬라를 위험에 빠뜨리게 했고 테슬라 주식을 떨어뜨렸다 트윗을 남겼고요. 대신에 게리 블랙이 말하는 것은 일론 트윗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코인 가상화폐 트윗한 기간 동안에 테슬라의 아웃퍼포먼스 실적도 좋았고 트윗만으로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다 이런 증명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번에 일론 머스크 고소하면서 테슬라 이사회도 같이 고소했습니다. 일론의 변덕스러운 트윗을 이사회가 통제하지 않았다. 이사회는 아무것도 안 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델라웨어 챈설리 법정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일한다고 바쁜데 새로운 골칫거리가 생겼네요. 델라웨어 챈설리 법정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도 가져왔는데 델라웨어가 주 스테이트입니다. 미국 동부 대서양 쪽에 있고요. 뉴저지, 펜실베니아, 메릴랜드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텍사스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참 이분이 미국 분이라서 한국어가 안 되니까 중경투 TV를 시청 못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중경투 TV 풀 시청하는 구독자라면 절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나 일론 머스크 4차 산업 이 영역에 대한 이해가 낮으신 분 같습니다. 그냥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만 보시는 듯 하고요. 테슬라보다는 GM이나 폭스바겐에 투자하는 것이 더 어울릴 듯 합니다. 아니면 테슬라에 숏 걸어놓은 투자자일 수도 있고요. 그냥 숏 걸어놓을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 상승 속도와 펀드멘탈로는 1분기 어닝 4월 중순 정도면 충분히 전고점 900달러 도달할 듯 하고요. 더 이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요즘 떨어진 것 주요 원인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런 데 투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 가격 56,000불까지 올라서 33,000불에 1.5빌리언 투자해서 지금 2배, 3빌리언 다 되었는데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죠. 또 비트코인, 도지코인, 일론이 트윗으로 이야기하면서 테슬라 홍보 엄청 되었습니다. 일론이 비트코인 투자한 데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지만 전 세계 언론이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투자했다 뉴스가 다 나왔죠. 솔직히 테슬라 올해 1월에 작년 4분기 어닝 발표한 시점부터 그 이후로는 크게 이슈가 없었습니다. 7월에 4680 배터리, 기가베를린 그리고 FSD도 만들어 가고 있고 점진적으로 쭉 발전이 잘 되고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일론은 달랐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자들의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데요. 테슬라는 광고료로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광고료 쓰면 좋은 거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기업하는 사람들 광고료로 광고회사, 언론사하고 협력해가지고 뒤로 리베이트 엄청 받고요.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계속 광고 다는 거죠.
효과 별로인 거 당연히 다 알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글로벌 1등, 2등 부자에다가 스페이스X, 보링컴퍼니, 스타링크, 솔라시티, 뉴어링크 이런 사업체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엄청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윗으로 매일 투자자들하고 소통하고 레딧이나 트위터들 띄워주면서 일론 머스크도 스스로 잘 알죠. 일론 머스크 자체가 가장 큰 광고라는 걸요. GM이나 포드 같은 자동차 광고 회사는 광고를 엄청 씁니다. 일론 머스크 2월 20일 주말에 로고 비트코인 광전사 애니케로 바꾸면서 비트코인 으쌰으쌰해서 비트코인 가격 신고가 찍게 만들었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 애만 3명입니다. 또 일론 코인 투자를 하는 것은 금리 인상, 대규모 부양책으로 발생하는 현금 가치, 하락 리스크 해지 용도도 있고요. 요즘 같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나스닥 하락장에서 테슬라는 4차 산업 대장주라서 당연히 타격이 큰 거고요. 또 자금이 컨택트주에서 언컨택트주로 이동해서 테슬라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것은 있지만 테슬라는 원래 자동차 기업입니다. 컨택, 언컨택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죠. 날씨 좋아지고 코로나 끝나면 드넓은 미국이나 중국에서 테슬라 타고 디즈니, 플로리다 비치 가는 거죠. 장거리 운전하면 피곤한데 오토파일럿 딱 켜고 가면 아빠들 피로 확 줄어드는 거고요. 참 칭찬은 안 하고 고소한다니까 테슬라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할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